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 바르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년 정도 발라야 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싸지 않아요. 심각하게 번진 무좀에 있어서 먹는 약과 레이저 치료 말고도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다라는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단골 약사,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의 이승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좀 치료제는 어떤 약물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좀에 있어서는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한쪽은 테르비나핀, 한쪽은 아졸 계열의 약물이에요. 이 아졸 계열의 약물에는 클로르트리마졸이나 이소코나졸 등이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일반 약으로 쓰일 수 있는 항진균제입니다. 근데 이 성분들이 효과는 비등비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좀의 재발을 지금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테르비나핀 제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좀약으로 해서 약국에 오셨을 때 드리는 약제들이 다 이제 99% 테르비나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르비나핀은 지간형 족부백선이라고 하죠. 이제 발가락 무좀이요. 이 발가락 무좀에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발바닥이나 요 발 옆에 있잖아요. 무좀이 번진 경우라면 그때는 아침 저녁 하루 2번 사용하되 2주 동안을 치료 기간으로 우리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기간 이외에도 우리가 1, 2주 동안은 더 사용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1주, 2주 치료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제형에 따라서 크림과 겔, 액, 스프레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크림은 가장 고전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크림이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다른 제형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피부에 머물면서 각질층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약물이 침투되는 걸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약이에요. 아직도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머무는 대신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부위를 좀 제가 잘 만져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 개성돼서 나온 게 이제 겔 타입입니다. 이제 수분의 함량을 좀 높여줘서 크림과 마찬가지로 그 각질층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약물 침투를 좀 지속 효과를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빠르게 건조가 되니까 찐득찐득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림과 겔 타입은요, 제품에 따라서 테르비나핀 단일 제제로 된 게 있고요. 무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각화형 무좀 참 잘 낫기가 어려운데 각질을 이제 직접적으로 녹여주는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약도 있고요. 보통 이제 발이 좀 뜨거운 분들 많은데요. 멘톨 성분 들어가 있어서 바르면 조금 약간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제품도 있고 또 가렵잖아요. 가려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리도카인이나 에녹솔론, 크로타미톤 이런 성분들이 믹스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증상에 맞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약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액제인데요. 액제는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제예요. 액제를 한 번에 사용합니다. 보통 라미실 원스, 티어실 원스, 오케이 원스 이렇게 원스로 돼 있어서 딱 한 번 사용하는 제제예요. 그래서 발을 깨끗이 닦고 화물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 액제를 발가락 사이부터 발바닥까지 한 1.5cm 두께로 일단 싹 덮어줍니다. 그리고 1, 2분 동안 잘 말려주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하루 동안은 발을 씻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스프레이예요. 그냥 쓱쓱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그 액제를 내가 잘 만져주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제형에 비해서 조금 효과는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프레이 장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손에 닿지 않고 편하게 뿌릴 수 있고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시원하게 해주는 멘톨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른 즉시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들게 하는 제품도 있고요. 또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펜히드라민이나 리도카인을 가지고 있는 또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이의 또 다른 장점은요. 양말이나 스타킹 그리고 신발 안쪽에 이렇게 무좀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볍게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 치료 약에는 뭐가 있나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발톱 무좀 유병률이 더 높고 치료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하 발톱 무좀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무좀 치료는요,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 원칙이에요. 딱 생각을 할 때는 딱 여기 발톱 한두 개밖에 없는데 왜 굳이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 매니큐어처럼 생긴 네일 라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톱 밑에 잘 침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먹는 약을 기본 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톱 무좀에 바르는 약을 그냥 간단히 사서 바르는 것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초기 단계의 발톱 무좀인 거죠. 그래서 그 표재성 무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톱 표면에만 살짝 하얀색으로 변색이 되면서 무좀이 시작되는 경우. 그리고 이게 발톱이 이제 2개 이하로 있고, 그다음에 그 감염의 면적이 전체 발톱의 절반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 바르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르는 그 발톱 무좀 치료제의 대표적인 성분은요, 하나는 시크로피록스, 하나는 아모롤핀입니다. 이 시크로피록스라고 이 성분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로프록스 네일라카 그리고 풀케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아모롤핀은 로세릴 네일라카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시클로피록스에 비해서 로세릴 네일라카가 이제 아모르핀 제제가 조금 더 효과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로세릴 네일라카는요, 일주일에 2번 발톱에 바르고요. 로프록스 네일라카는 이제 첫 달은 뭐 이틀에 한 번, 두 번째 달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세 번째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제제 다 약제의 침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바를 때 사포나 줄로 발톱을 좀 갈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풀케어 또는 뭐 이지케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매일매일 발라줘야 돼요. 매일 한 번씩 바르고 나서 이제 6시간 동안 발을 씻지 않아야 되죠. 다 씻고 나서 자기 전에 쓱쓱 바르시라고 이제 안내를 합니다. 손발톱 무좀은요, 발에 생기는 무좀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깨끗한 손발톱이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톱은 한 6개월, 발톱은 더 길게 12개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꾸준히 치료를 하고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1년 정도 발라야 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싸지 않아요. 근데 로프록스랑 로세르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그냥 사실 수도 있는데요.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처방 받을 때는 보험이 돼요. 그래서 로프록스는 처방을 받으면 보험으로 5천 얼마 되고요. 로세리 네일라카는 처방을 받으면 이제 하나에 한 8천 얼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풀케어나 이지케어 그 등등은 요 하나에 2만 원 전후인데, 대신에 요 제제들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 처방을 받을 수는 없어요. 보험약으로 등재가 되지 않아서 사용이 간편하긴 하지만 약국에서 조금 다소 비싼 돈을 주고 사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일반 의약품으로 된 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잘 낫지 않는데 먹는 약은 먹기 싫어서, 그러니까 병원 가면 먹는 약 주게 뻔한데 독하다고 하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이제 먹는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약이 나왔죠. 주블리아라는 약입니다. 이제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네일 라카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발톱의 밑부분 조갑판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먹는 약과 이제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알려져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약물입니다. 주블리아는 에피나코나졸이라는 성분이고요. 풀케어처럼 매일매일 그냥 발톱에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방이 있어야만 이제 사실 수가 있고요. 처방이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안 돼요. 조그만 거 한 병에 한 5만 원가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년 동안 쓰려면 만만치 않은 이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잘 치료가 안 되고 이미 조금 자가 치료를 하기에는 심각하게 번진 무좀에 있어서 먹는 약과 레이저 치료 말고도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다라는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병원 가면 너무 독하게 하겠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무좀 나았다. 이제 완쾌됐어. 하시는 분들 보기 참 어려워요. 무좀 완치율이 굉장히 좀 낮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발톱 무좀의 예를 들어보면 로프록스의 이제 치료율은 9%에 그치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은 로세릴은 12%. 주블리아는 이제 먹는 약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15에서 18%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죠. 근데 이 치료율은요, 우리가 약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잘 사용하고 또 얼마나 평상시에 예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치료율은 우리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무좀이 불치병은 아니잖아요.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약제를 선택을 받으시고 또 길게 레이스를 보고 우리가 1년 동안 꾸준하게 마음가짐을 먹고 무좀을 치료를 한다면 지금 무좀이 있으신 분들도 우리 내년에는 무좀 걱정 없는 여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단골 약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